안녕하세요. 이기창입니다. 오늘은 이제 동명세 이제 두 번째 시간, 거의 이제 동명사는 이제 완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동명사도 이제 애들이 이제 좀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선생님이 동명사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동명사가 투부정사하고 관련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투부정사 관련인지 몰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따로 배우니까 이게 뭐 다 별개 문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선생님이 그려준 이 표를 보니까 진짜 투부정사의 명사종용법이 이제 결국에 그 동명사하고 같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준동사 표를 그려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동명사나 분사, 분사구문은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만 일단 공부를 한다면은 솔직히 이해할 게 전혀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투부정사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뭐 나 투부정사 알아 하는데 실제로 투부정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라 그러면 하냐? 아마 못하는 대학생들이 한 50%는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간단한 이제 명사적 용법이나 형용사 용법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부사적 용법을 이제 잘 못할 것이고, 특히 이제 양보, 조건, 결과, 형용사 수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딱 한 문장만 있으면 해내는데 또 이게 문장 속에서 있으면 이제 어렵게 보이는 이유가 이제 다른 문법들하고 이제 막 섞이다 보니까 내 실력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 투부정사를 알지만 결국에 해석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을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진짜 크게 진짜 많은 시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어하면 오히려 투부정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응용하라.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공부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이해를 해야 돼요. 영수, 뭐 국영수사과 정도는 항상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나머지는 뭐 암기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해를 해야 나중에 암기도 쉽고 응용이 가능합니다. 결국에 이 응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문을 배우고, 또 우리가 살다가 어떤 상황이 오면 그 역사적인 상황이 나의 그 히스토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를 해보려고 한번 뒤돌아보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하면은 이제 그 상황을 내가 기억하겠죠? 그럼 앞으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도 어떤 시대적 상황과 공간적, 시간적 배경이 있는지를 꼭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명사는 되게 뭐 다른 문법에 비해서 인기가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동명사 되게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은 너무 동명사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투부정사하고 또 별개로 배우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의미상의 주어란 게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은 전혀 뭐 별개의 문법이 따로따로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준동사 파트는 다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뭐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동명사 뭐 분사구문이 어렵다 하신 분들은 투부정사가 아직 안 끝나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한 준동사표 이해를 꼭 하시고 그거를 머릿속에 그려놔야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일단 다 이해한다 그러면은 무슨 차이만 한다? 네, 어감 차이만. 이게 이제 시간으로 보면은 투부정사는 요 미래의 느낌만 있다. 미래의 느낌.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포함한 미래예요. ing는 지금 하고 있다. 진행의 느낌이고 과거에 쭉 해왔거나 현재 하고 있거나 이 느낌으로 계속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차이가 없다. 그 차이가 없이 하니까 같다고 해버린 경우가 되게 많다. 근데 실제로는 안 같다. 그러니까 동명사도 그때 제가 seeing is believing, to see is to believe는 다른 말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 동명사 1편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동명사표를 이해하게 되면 주어 보호 목적으로 쓰인 경우 똑같아요. 똑같아. 이게 동명사의 주어로 쓰인 경우는 투부정사의 그 명사적 용법이죠. 그러니까 it to 진주어 가죠. it for to 의미상 주어, it of to 성질 형용사 의미상의 주어. 그렇게 해서 투부정사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동명사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주어로 쓰인 경우 이 동명사는 이런 식으로 playing badminton with him was fun. 그와 함께 배드민턴을 플레이하는 것. 이거는 투부정사 아니죠. 쭉 해온 거예요. 쭉 해온 거. 그러니까 내가 그와 함께 배드민턴 치는 거, 이거를 우리는 to가 오든 ing로는 우리말은 똑같지만 미국 사람들 생각엔 쭉 해온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숨은 뜻을 알아야 문학 작품을 읽고 앞뒤가 이해된다. 그러니까 playing band with him was fun 이렇게 이제 돼요.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하고 큰 상관이 없는데 투부정사는 얘를 it라는 가주어를 쓰죠. 그리고 to를 진주어 빼잖아요. to play badminton. 근데 이 ing는 웬만하면 안 빼요. 이 정도 길이면 안 빼. 근데 이 정도 이제 만약 playing badminton with him every Sunday morning at the park. 그러면 이제 얘도 it 써요. it 진주어 가주어 투부정사 동명사에도 있습니다. 단 아주 길 때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학생 중에 똑똑한 놈이 하나가 묻는 거예요. 선생님, 왜 투부정사는 it라는 약간 짧아도 뒤로 빼면서 동명사는 왜 앞에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공부하면 너 성공하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너 그런 호기심 좋았어. Curiosity, you work very good. 이렇게 very smart 했는데 여러분들도 왜 그런지 의문이 되죠. 그래서 playing badminton with him 이건 습관성이니까 우리가 일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상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뒤로 안 빼요. 근데 to는 단순적이가 하지 않은 거니까 추상적인 느낌이에요. 이게 단순성, 추상성, 미래성.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냥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was fun을 먼저 하고 있어요. 뭐뭐 하는 게 was fun이다. 이러니까 뒤로 빼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얘가 이제 너무 길어.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이제 이거는 주관적입니다. 이게 뒤로 뺀다 해서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 playing badminton with him every Sunday morning at the park 이렇게 써도 돼요. 써도. 근데 이제 뭔가 좀 부자연스럽죠. 왜 부자연스럽다? 그렇게 잘 안 쓰니까. 이 정도 길면 뒤로 빼니까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it was fun playing badminton with him every Sunday morning at the park. 이렇게 해줘야 이제 자연스럽게 들린다. 자, 그러면 이거 해결됐죠? 자, it 가주어, 진주어 역시 동명사 구주어가 매우 길면 얘도 가주어를 쓴다. 이렇게 이거를 가주어로 쓰고 얘를 playing badminton with him every Sunday morning at the park를 뒤쪽으로 뺀다. 요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주 singing is believing 주어 보어 한꺼번에 보어하면 이 형식 비동사. 자, 목적어는 투부정사하고 역시 우리 타목 전목 알아야 돼요. 타목 전목. 오케이. 그러니까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근데 이제 투부정사에 타동사 목적어는 쓰는데 전치사 목적어는 안 써요. 왜냐면 투부정사는 투도 전치사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전이 오면서 문장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적어에, 즉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만 쓰자 해서 동명사에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명사의 목적어는 투부정사는 안 나와요. 왜? 전치사 충돌, 헷갈려. 순서로 말하는 영어가 전치사가 막 나오는 경우 헷갈린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만 쓰자. 그러니까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는 거죠. 이 4번의 경우가
Thank you for telling the news to me. Thank you for telling the news to me. 야, 그 뉴스 나한테 말해줘 고마워 이 말이죠. 야, 그 이야기 나한테 말해줘 고마워 이 말이죠. 그러면 뭐 이게 당연히 for 다음에 이제 telling이 동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또 다른 거는 I'm good at swimming. 나 수영 잘해. 그러니까 나 수영이라는 분야를 잘한다 이런 말이니까 여기 at도 swimming으로 해야 되죠. 뭐 이거는 이제 어려울 거 없죠? 네,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를 동명사로 사용하는 경우에요. I'm good at swimming. 나 수영 잘한다. 또 Thank you for telling the news to me. 나한테 그 뉴스 말해줘서 고마워. 또는 뭐 그 이야기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제 이게 대부분 또 모르는 아이들이 많죠. 5번 때문에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it 다음에 for를 쓰고는 여기 사람 나오고 to 나오죠. 여기가 이제 it 쓰고. 자, 투부정사는 그래서 만약에 it is B for A to C라고 할 때 이거에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게 보통 원래 이제 여기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제 우리가 하듯이 이제 C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A가 이게 C는 동사겠죠? C 한다는 것은 B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가 만약 of를 쓰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 B가 이제 사람의 성질 형용사가 된다. 왜? 자, of를 쓰는 이유는 A와 B의 관계가 불가분의 소속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성질, 성격은 나한테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때문에 이 for나 어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치사는 앞에 단어와 이렇게 전치사 뒤에 단어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for가 나올 때가 있고 어부가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형용사는 당연히 어부를 쓴다. 여기가 이제 투부정사 때 했던 거고,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에는 이제 이런 경우죠. He insists that I finish this work. He insists that I finish this work. 자, 이거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이죠. 여기에 보통 이제 영국 사람들은 이거를 여기를 그냥 동사 원형이라고 배워요. 그냥 우리나라에선 should가 있다고 해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동사 원형이라 하고, 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구하잖아요. 주장하고 요구하는 거니까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이죠. 그러니까 당위성이 와는 거예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should나 have to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원형을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should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긴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요거를 on으로 바뀔 때 insist on 뭐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다 이런 말이죠. 고집한다 이런 말이니까 뭐뭐 해야 된다고 그가 insist 요구했다, 주장했다 이런 말이죠. 계속 고집 피우는 거예요. insist가. 그래서 이게 전치사니까 원래 이제 이게 없었다면은 이 insist on finishing this work. 그는 이 일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고집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근데 이제 me나 my가 없다면은 그가 이제 끝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끝내는 게 내가 끝내는 거기 때문에 이 finish에 진짜로 주어인 I를 넣어야 되죠. 이럴 때 이제 넣는 게 옛날에는 정통 용어는 my예요. my. 이 my를 써야지 이제 원래 정통 용어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영어 공부를 마치고 이제 회사 생활을 마치고 이제 넘어왔을 때는 거의 이제 목적격으로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도 거기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볼 때는 my가 원래 정식적으로 맞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마이가 원래 문법상으로 태동했을 때 이 행위를 수식하기 위해서 써주는 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my finishing인데 피니싱에 초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 의미성은 my를 써야 된다. 소유격으로 써야 된다. 그런 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격식 있고 말 그대로 좀 이제 고어체 답죠. 이제 뭔가 뭐 격식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문어적이다. 이제 이렇게 좀 느낌이 오고 미를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쓰는 뭐 해화체 뭐 약간 현대식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거의 이제 미를 써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지금도 my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my를 쓰고 미국은 거의 미국은 실용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미국 진짜 미국 갑자기 막 우리 진짜 미국은 이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미국은 군사하고 달러 패권 아니면 곧 망할 것 같긴 해요. 망한단 말은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미국은 좀 가서 살면 솔직히 실망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대단한 나라긴 하지만 전 솔직히 우리나라 국뽕 찬가예요. 우리나라만한 것이 솔직히 없어요. 이렇게 나는 우리 사람들 우리 지역 간에 정치인들이 이제 지역 간의 분쟁도 이렇게 많이 만들었지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어딜 돌아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 분위기면요 선진국을 가더라도 되게 잘 사는 사람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내가 힘들면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불의를 느끼 달려들어. 뭔가 불의를 느끼면 못 참아 그러니까 우리 그 강주 민주화 운동이나 이번에 서울에서 나온 이런 민주운동화 운동은 우리 민족의 그런 근성을 보여주는 거죠. 솔직히 70년 만에 후진국이 선진국이 된다는 게 가능하다니까 기적이죠.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많이 배워보고 가시고 우리 이제 언젠간 통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젊은이한테도 정말 기회 땅이 있고 또 우리의 이런 정신을 전 세계에 심어주면 정말 나라가 살기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국방 그만하고 국방 그만하고 자 아무튼 그는 고집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일을 끝내야 한다고. 이게 고어체 문어체의 느낌, 격식적인 my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회사 들어가서 영어 쓴다 my 써주면 이 사람 되게 고급스럽다 느낌이 있어요. me를 쓰면 그냥 실용적이고 해화체다 그런 느낌 보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I'm proud that my son is a teacher. 이렇게 이제 원래는 되겠죠. 대트절 쓰면. 근데 이제 of를 쓰게 되면은 my son이나 my sons가 되겠죠. 그러니까 sons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격식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동명사를 저는 마치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그 명사준용법, 형용사준용법, 부사준용법 이해하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분사구문 그냥 쉬워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해석하는 방법을 저하고 투부정사를 이제 안 보신 분들 투부정사 따라오셔가지고 투부정사를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감 차이를 다시 한번 이해하기 시작하면 다 해석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명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동명사에 대해서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또 있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질문할 게 있으면 또 추가로 또 보충 설명해서 올릴 이제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자 현대판 영어 정석, 영문법의 정석, 동명사편 여기서 완결 짓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그에 상응하는 ing,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영문법 정석 시간에 만나요. 안녕.